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장관 후보님, 그 네. 청문 자료를 보면 그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작년에 한 450만 원 정도, 네. 2017년에는 1,000만 원이 넘고 2016년에도 약 500만 원 가까이 되면서 해마다 한 400, 500,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그 연말 정산하는 거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특이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셔서 소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녀서요. 그러니까 그 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네. 근로소득 영수증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가 보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사무실에 자료를 좀 주시기 얘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님, 오늘 제가 답변을 보니까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뭐 말을 요리조리 잘 바꾸시는데, 태국에 이게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부 동반해서 골프 치러 가신 거죠, 주말에? 그렇죠?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신 거죠, 회기 중에? 그거 목적은 그러면 아니고요. 그것으로 하면 네. 되는데, 이것을 뭐 국정원 사찰에서 KBS 탑 보도 청와대 지시로 그 확정된 사항입니까? 확인됐습니까?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제를 바꿨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부동산 산 것도 MB 정권 사찰, MB 정권 10년 했다고 했는데, MB 정권 10년 사찰 받았습니까? MB 네. 정권이 10년 했습니까? MB 정권 5년과 10년, 그렇게 네. 10년 사찰해서 일본에 그럼 도망을 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부동산 안 팔고 그게 있어요? 그 시절에 아들은 또 일본에서 중학교 보냈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게 모든 것을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 치료받은 내역을 제가 왜 궁금해서 그랬냐면, 제보가 있어요. 치료받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은 석 달, 넉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서울대 그 최고 근위자. 그런데 당일날 전화해서 바로 치료받으러 가고, 심지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아니라 옆에 의학박물관이 있답니다. 거기로 초음파 진단기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특별하게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녹음된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암 수술했기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것으로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려요, 말을. 지금 저희들은 우리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특혜, 특권 이런 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황제 골프 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부부 동반해서 황제 골프 친 것이 본질인데 국정원 사찰 KBS 보도 탑 보도로 돌려버렸어요. 자,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들 미국 외국인 학교, 초호화 외국인 학교를 보냈는데, 과거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 학교에 넣었더니 적응이 안 돼서 이쪽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이가 맞지 않아서 한국인 학교에 보낼 나이가 맞질 않아요. 이것도 맞질 않고, 조금 전에 국적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2011년에 답변할 때는 18세 전에는 어쩔 수 없다. 그건 맞아요. 근데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는 22세까지다. 또 이렇게 답변을 바꿨어요. 제가 국적법을 보니까 22세까지는 국적법 12조 1항에 맞습니다. 그러나 12조 2항에는 병력 대상자는 병력 대상에 편입되는 그 시점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점이 18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택을 안 할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가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됐습니다. 자, 그렇게 답변이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이 네.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자, 또 하나 제가 너무 말씀이 심하십니다. 잠 기다려 보세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하는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전 국민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앞장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에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니, 그 당시 2008년에는 남편이 미국 국적이고
아들은 초호화 외국인 학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보는 거하고 본인의 생활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친일을 했다고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비판하고 하면서 많은 정치적인 혜택을 봤죠. 근데 보니까 남편이 일본에 집을 사 있고 자동차 일본 차 타고 다니고 아들이 또 중학교를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언론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니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 국민 앞에서 반일 감정 조장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또 답변할 때 드루킹 댓글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내용 모른다고 했어요. 아까 답변 그래 하셨죠? 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창호 판사 비난 성명 냈죠. 사개특위위원장 자격으로 비난 성명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안희정 멘토 단장 하셨죠? 안희정 멘토 단장 하시면서 문바들 악성 댓글 비판하셨죠? 예. 근데 오늘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는 그다음에 아까 드루킹이 전동시장, 있는 줄 자, 몰랐습니다. 제가 답변 네. 질문합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방송 끝나면 제가 시간 끝나면 하십시오. 네. 예. 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도자료 낼 때 이미 배우자 사용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제 보도자료에. 거기 없습니다. 보세요. 뒤에 별첨표가 있습니다. 보시고. 근데 답변을 그래 했어요. 현금을 많이 쓴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다. 답변을 그래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보니까 천안함도 이게 있습니다. 예? 천안함 사건 어제가 우리가 9주기 아닙니까? 3월 26일이죠. 그런데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국방부 국정감사라든지 하실 때 보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 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많은 질책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 소행으로 규정할 데이터가 없다.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보라 했더니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적절한지.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특혜 예약하고 예약 없이 사전에 예약도 없이 가서 진료받고 장비를 옮겨가지고 옆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자, 태국 골프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미행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의원 7명이 태국에 가서 여행을 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나중에 사과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사과를 받았고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사찰과 미행과 특히 저의 경우에는 국정원 IO가 따라다녔습니다. 국정원 IO가 따라다녔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자자자.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자자자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는 있어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네, 그동안 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보시면은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제 출국 기록을 검찰이 다 뒤졌습니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대표적인 탄압 사례이고, 저는 그러한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에는 이러한 억울한 미행과 사찰을 받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후보자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게 아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증거는 국정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상임위 자료를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후보자, 그런 부분에 네. 대한 그 발언을 좀 자제하시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그 외국인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따져보니까 아까 좀 전에 김기선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제가 증거 자료를 다 보여드렸는데 그때 아마 자리에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외국인 학교 입학 때 낸 서류입니다. 2001년 6월 15일 날 입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학교를 다닌 기록.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여기 토끼반에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니, 자, 그러니까 한국 학교를 다녔다고요. 지금 네. 아까 자, 그래서 답변 또 하시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잠깐 기다려 주세요.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가 좋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우 농가를 생각해서도 이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 한미 FTA의 재협상이 있었는데 미국 쇠고기의 연령 문제를 미국이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하길 원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 국민들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국민들이 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당시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협상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드루킹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안 먹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네, 쌍고기를 왜 한국이 수입합니까? 지금은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예. 얘기 듣고 하시죠. 자,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저는 드루킹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쪽으로 번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의 요지는 뭐냐면 당시에 천안함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육군 본부 안에 있는 합참 벙카에 들어가서 그 벙카에서 천안함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1분 단위로 천안함이 어디를 지나갔는지를 표시하는 레이더 지도 표시가 있는데 그 지도 표시가 당시에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랐습니다. 다음 서울대 병원 문제는요. 만약에 윤 의원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다면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 있냐라는 인쇄물로 그것도 인쇄물이 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이거는 전국으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그 질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느꼈냐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섹슈얼 허래스먼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윤 의원님께서 그렇게 네. 지금 윤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멸입니다. 후보자. 만약에 제가 어떤 공개되는 책자에 후보자.
예, 아니 잠깐 기다려. 만약에 아니, 제가 공개되는 책자에 아, 그래. 아, 지금 답변할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특혜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특혜가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공개되는 책자에 지금 윤 의원님께서 계속 화를 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개된 책자에 느닷없이 윤한홍 의원님 자료를 이야기하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걸 특혜 진료를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집니까? 거짓말에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제가 한다고 그러십니까? 자, 조용. 그만하시고. 자, 그만하시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평소에 병실이 아니라 딴 데 뭐 가서 따로 진료받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체의 다른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진료받고 진료받지 않은 부분은요. 개인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법,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법 여기에 관해서요. 이 윤한홍 의원님께서 저 정보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거기 그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의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답을 안 네. 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특혜 있었냐 없었냐 질문을 하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 장관 후보자가 전국의 여성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질의를 안 했어요. 질의를 안 한 걸 답변했잖아요. 자 조용히 하십시오. 답변 안 했잖아요 지금. 어차피 장관 후보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답변한 걸 질문한 걸 답변해야지. 왜 무슨 모멸? 자 조용히 하시고 돌려치기 하잖아요. 돌려치기. 내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을. 동시에 세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장관 후보자 그렇게 지명한 게 어딨어 세상에? 지금 장관 다 되는 거지. 어떤 그런 데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 공개 후보자를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계속 봐요. 후보자 갖다 놔잖아요. 자 윤한홍 의원님 그만하시고 제가 질문 안 한 것을 답변하여 보셨잖아요. 자 그만하십시오. 자 질의 답변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자제를 하십시다. 서로 이제 좀 존중을 하고